정말 좀 비극적인 사건이 또 벌어졌어요. 네, 어제 저녁 7시 30분쯤에 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. 이 고모가 훈육 차원에서 이 집에서 조카에게 게임을 못하게 했습니다. 그러자 이 화가 난 중학생 조카가 게임을 왜 못하게 하냐면서 흉기를 휘두른 사건입니다. 이 가족에 따르면요, 고모가 2, 3일쯤 전부터 집에서 인터넷을 못 쓰게 했다고 합니다. 이 고모는 가족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요. 함께 살던 할아버지가 고모를 발견하고 이걸 전해들은 삼촌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. 이 고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. 자, 양 변호사님, 2021년에 그 조실 부모하고 대구에서 그 남자 형제를 10년간 키워줬던 할아버지 할머니. 근데 그 형제들이 게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잔소리하는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서 했던 그 사건 기억하시죠? 저는 그 사건이랑 너무 이렇게 오버랩이 됐는데 역시 이번에도 게임을 하지 말라는 이 핀잔을 듣자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지금 전해지고는 있습니다. 일단 뭐 내용상으로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이 형제입니다. 한 사람만 있었던 거 아니고 형제가 있고요. 근데 좀 굉장히 안타까운 게 5년 전에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람에 고모하고 할아버지가 맡아서 키웠다라고 합니다. 그런데 또 발달장애가 좀 있었다라고 해요. 이게 이웃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평소에는 되게 고모랑 가깝게 지냈대요. 늘 이렇게 팔짱 끼고 정말 뭐 껌딱지처럼 지내기도 했고요. 학교 갈 때는 손잡고 이렇게 데려다 줄 정도로 사이가 좋아 보였다라는 게 또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 예. 자, 그렇다면 뭐 제가 뭐 도대체 왜라는 질문은 잠시 후에 교수님께 드리겠고요. 자,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놀라고 계시는 게 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어요. 이 중학생. 근데 바로 풀려났습니다. 일단 이 중학생이 2010년생입니다. 그러니까 만으로는 12살이고요. 그럼 14세 미만은 이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.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.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제가 되는 체포도 보통은 바로 해제를 하고 보호자한테 돌려보는데 이 상황은 이제 보호자한테 돌려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겠죠.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이 사안을 보고 아니 그럼 나이가 어리면 사람을 죽여도 되느냐 뭐 이렇게 공분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일단 현행법상으로는 촉법소년은 이제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최대 소년원 송치까지가 한계입니다. 그리고 전과 남지 않고요. 그래서 일단 경찰 관계자는 추후에 가정법원 소년부에 이 12살 조카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2015년에 10월 달 그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옥상에서 벽돌 떨어뜨려 가지고 지나던 50대 여성을 그거 벽돌에 맞아서 숨진 사건이 있었죠. 그때도 그 벽돌을 위에서 떨어뜨린 범인이 초등학생이었습니다. 촉법이었습니다. 처벌을 안 받았습니다. 자, 근데 이것과 이번 사건은 조금 다른 게 이건 아주 대놓고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지 않습니까? 자, 그런데 교수님, 이런 아이가 뭐가 됐든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뭐 전과도 남지 않고 뭐 기껏 해봐야 소년원에나 간다. 이거 언젠가 이 사회로 또 돌아와서 같이 섞여서 산다는 얘기인데 말이죠. 이게 정말 뭐가 됐든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불안하지 않습니까? 좀. 뭐 이제 그 사실 현상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피해를 당한 이 고모라든가 이 친척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아이들의 그 아버지가 사망을 하고 난 이후에 그동안에 이 조카들을 갖다 걷어서 같이 이렇게 그 양육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주위에서 본다 하더라도 정말 그 황당하게 이럴 데가 없는 그런 그 결과가 발생이 됐는데요. 거기에다가 이제 그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촉법소년도 촉법소년이지만 이 발달 장애를 갖다가 지금 현재 앓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발달 장애가 있는지는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이제 같은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생각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이 중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심리적 또는 정신적 건강을 고려를 해가지고 사실 보호자에게 인계하게 된다면 그 보호자라는 사람들이 바로 이번에 피해를 당한 그 고모의 가족들이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지금 현재 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를 갖다 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, 이게 뭐 정말 어떤 그 해결책이 딱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사건입니다.
일단 발생 직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온 뭐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. 저희도 뭐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더 나오는 게 있으면 계속 전해드리죠.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.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